외부 공시용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때 계정 과목이 따로 있고요. 내부 관리용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기는 장부에 기입하는 건데 회사 내부적으로 장부 기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사용되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이 뭔지는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 계정은 우리 회계상의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죠? A, B, C, D, 또 F 이렇게 단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기록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계정이에요. 또 그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우리 영어에서 알파벳 또는 단어와 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회계상 용어가 회사 내부에 쓰이는 게 있고 회사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사용되는 게 있죠. 우리도 잠자기 전에 집에서 편히 입고 있는 잠옷이 있고요. 뭐 회사 면접 보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 친구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모임에 갔을 때, 뭐 미팅이나 모임에 갔을 때 차려입는 옷이 따로 있죠. 잠옷 입고 맨 얼굴에 그냥 뭐 면접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모습이 따로 있는 거고 집에서 편안히 있을 때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따로 있다.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할게요. 여기는 외부, 여기는 내부죠. 지금은 내부 자산의 종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의 종류. 첫 번째는 현금이죠. 현금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에요. 이 현자가 현재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 있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 우리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현금이 됩니다. 현금은 여기는 뭐 통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지폐와 동전이에요. 지폐와 동전 또는 뭐 자기합수표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금에 대해서 볼까요? 예금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첫 번째는 인출 제한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거. 일단 현자가 현재 현자, 예자가 일시적으로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금은 맡긴 돈이고요. 현금은 현재 있는 돈이죠. 현금과 예금. 이 맡긴 돈은 내가 맡겼어. 금융기관에 맡기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이게 인출 제한이 없는 거고 인출 제한이 없는 게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통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이 바로 보통 예금이 되는 거고 또 기업이 수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맡긴 돈이 당좌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인출 제한이 없는데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근데 당좌 예금은 수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출 제한이 있는 거. 마음대로 뺏을 수 없는 게 인출 제한이 있는 거죠. 여기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그러면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뭐냐? 예금은 목돈을 맡기는 거예요. 3년간 목돈 1000만 원 맡기고 3년 뒤에 목돈 1000만 원과 이자를 받는 게 정기 예금이 되는 거죠. 적금은 쌓을 적자. 3년 뒤에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매달 뭐 70만 원씩 이렇게 쌓는다. 매달 쌓는 돈이 바로 적금이 되는 거죠. 예금과 적금은 가입 기간 동안에 쉽게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제가 적금에 가입했어요. 매달 붙고 있죠?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 갑니다. 은행 가서 이거 인출하려면 계약을 해지해야 돼. 해지할 때 또 담당 그 은행 직원이 왜 해지하세요? 막 말리죠. 쉽게 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출 제한이 있는 게 예금과 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재 볼게요. 현금은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고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라는 거. 당좌 예금은 무엇을 통해서 수표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가입한 예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기 예금은 목돈을 여기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맡기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 찾는 게 예금이고,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씩 이렇게 적립하는 거, 이게 정기 적금이 되는 거죠. 이어서 자산 중에 세 번째 품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자. 품자가 상품, 제품, 비품, 소모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근데 상품과 제품은 우리가 배웠죠. 자, 먼저 첫 번째 품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상품,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자, 상품과 제품은 어떠할 목적이다? 그렇죠. 판매 목적이죠.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상품과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상품은 우리 회사가 제조한 거예요? 제조하지 않은 거예요? 제조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제품은 공장에서 제조하여 만들어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제품은 여기는 제조하는 거예요. 제품은 제조 기업이 공장에서 만들어 팔 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 상품은 상기업이 사와서 팔 때 사온 그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비품, 네 번째는 소모품,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과 소모품은 어떠할 목적이냐면 사용할 목적이에요. 여기는 어떠할 목적이다. 그렇죠. 영업활동에 필요하니까 사용할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품은 사용기간이 우리 회계학적 의미에서 1년을 초과하는 거고요. 소모품은 사용되는 기간이 1년 이내에 소모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A4 용지 등 사무용품, 휴지 이런 것들 그냥 일정 기간 따라서 없어지는 거, 사용되어지는데 사용기간이 극히 짧은 거, 사무용품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품은 빛에 두면서 쓰는 거. 제가 촬영하면서 여기 전자칠판 있고요. 교탁 있고 컴퓨터 있고 카메라 있고 또 조명이 쫙 있어요. 이런 거 빛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빛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비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이제 어떤 학생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학생이 그 직장 사무실에서 지우개를 지금 2년째 쓰고 있대요. 그러면 그 지우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용기간이 2년 초과했으니까 비품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순간 당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과 회계 용어가 약간 구분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회계는 1년으로 따지고 있죠.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1년 이상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길 그 지우개 갖다 버리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1년을 초과하면서 빛에 둔 걸 비품,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의자, 에어컨, 온풍기, 팩시밀리 이런 것들 다 뭐가 되죠? 비품 되는 거고, 소모품은 그냥 사무용품, 청소용품 이런 게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품자 네 가지 다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고, 제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비품은 사용할 목적으로 책상, 컴퓨터, 에어컨을 의미하는 거고, 소모품은 사용할 목적의 사무용품을 의미한다. 다 이거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선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채권과 채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채무, 채권은 뭐냐면 이거는 받을 돈, 돈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받을 돈, 채무는 뭐겠어요? 받을 돈의 반대니까 여기는 줄 돈이 되겠죠. 줄 돈을 채무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는, 이 회계 용어는 이 받을 돈과 줄 돈을 어떤 거래에서 발생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발생 원천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상거래고요. 첫 번째는 외상거래. 이 외상거래는 다시 두 가지, 일반적 상거래인 경우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반적 상거래는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우리 회사가 상기업이면 상품을 사와서 파는 거래, 우리 회사가 제조 기업이면 원재료 사와서 공장에서 제품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을 파는 거래. 저는 강의하는 게 일반적 상거래, 병원은 치료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거래가 일반적 상거래 또는 상거래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 회사가 상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기업은 상품을 사와서 파는 거래가 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상이니까 상품과 관련된 게 상거래, 상품과 관련되지 않는 게 상거래가 아닌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이게 외상 매출금이 돼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또 외상 거래인데 어음이 있는 게 있어요. 어음은 일정 기일 후에 얼마를 누구한테 돈 주겠다라고 약속한 증서가 바로 어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은 외상 거래에서 돈을 나중에 주고받기로 약속한 증서예요. 약속어음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갑돌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갑순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상품을 100원 팔아. 이렇게 상품을 100원 팔았어. 그러면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대금 결제해 줘야 되겠죠? 현금 거래가 아니고 외상 거래고, 갑돌이가 나중에 돈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 어음 누구한테?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언제? 상품을 매입한 게 X1년 1월 1일인데 뭐 X1년 6월 30일 날 어디 은행에서, 뭐 농협 서울역 지점에서, 어디 은행에서 얼마를 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가 바로 어음이에요. 그러면 갑순이가 일반적 상거래에서 상품을 팔고 이렇게 어음 받았다. 이렇게 어음을 통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걸 받을 어음이라 합니다. 받을 어음이라고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내부 관리용,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정보 이용자한테는 이 두 개 묶어요. 정보 이용자한테는 이 둘을 묶어서 매출 채권으로 공시합니다. 이 빨간색은 외부 공시용 계정 과목인 거죠. 갑돌이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통해 나중에 돈 줄게 이렇게 갚기로 한 어음 대금이 바로 지급 어음이 됩니다. 지급 어음이고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은 내부 관리용 계정 과목으로서 정보 이용자한테 공시할 때에는 이 둘을 다시 묶는 거지. 묶어서 매입 채무라고 공시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기는 매출 채권이고요. 여기는 매입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기업인데 상품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닐 때, 그때 외상 거래 통해서 받지 않은 돈, 여기가 미수금이 됩니다. 여기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지 않은 돈이 있다. 뭐라고요? 미수금. 비품 팔고 어음 받아도 미수금이에요. 상거래를 통해서는 어음이 있으면 받을 어음이고 어음이 없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데, 상거래가 아닌 거는 중요한 거래가 아니죠. 빈번하게 발생되어지는 중요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품을 외상 팔고 받지 않은 돈은 말로만 받지 않아도 미수금이고 어음을 통해서 받지 않아도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품을 외상 매입하면서 말로만 돈 줄게 외상 매입금, 어음을 통해서 돈을 줄게 지급어음.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일 때, 그때 줄 돈은 어음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기로 해도 미지급금, 어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 대차 거래예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이고 차입하고 빌리고 줄 돈이 차입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단기 대여금,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은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지.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장기 대여금, 1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은 뭐가 될까?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정말 헷갈려요. 예, 한번 꼼꼼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돼요. 회계는 언어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고 많이 써보고 문제를 많이 풀면 다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약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이고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이에요. 구매자가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데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판매자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가 되면 먼저 지급한 계약금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상품 인도 전에,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다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은 채권이고요. 선수금,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됩니다.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 있어요. 근데 판매하기 전에 판매자인 내가 실수로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다시 줘야 되겠죠. 그쵸? 판매자는 먼저 받은 계약금이 있는데 판매하기 전에 다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해서 채무가 되는 겁니다. 선급금, 선수금, 여긴 자산이고요. 여긴 부채예요. 채권은 자산의 종류고 채무는 부채의 종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여기는 어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뭐라 한다? 그렇죠. 매출 채권으로 공시합니다.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 거래에서 받지 않은 돈, 대여금은 빌려준 돈인데 1년 이내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단기 대여금, 1년 이후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장기 대여금이 되는 겁니다. 선급금 먼저 지급한 계약금, 땅, 건물, 우리 차량, 기기장치 다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채권과 채무. 이 채무는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더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매입 채무로 공시하시면 됩니다. 매입 채무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일반적 상거래,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인데 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지급어음,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거래에서 줄 돈은 미지급금,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빌린 돈 단기차입금, 1년 이후 갚기로 하고 빌려온 돈 장기차입금, 상품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권, 채무 반드시 여러 번 써보신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회사 소유주, 주주죠. 주주가 투자한 출자금으로서 순자산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얼마인가? 순자산 얼마인가? 자기 자본 얼마인가?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박진혁이고요. 근데 저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 호빵맨, 방구대장 뿡뿡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 자본은 순자산, 자기 자본과 같은 말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